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SNS를 스크롤하다가 친구의 근황 한 줄을 보다가 가족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냥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질문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누가 그렇게 물은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이미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비교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은 남과 나를 비교해봐야지라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새 비교하고 있습니다. 뉴스 한 줄, SNS 게시물 하나, 누군가의 근황 한마디, 가족의 이야기 한마디,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교는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치며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비교가 시작된 줄도 모르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져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용히 비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조용히 비교합니다. 남의 직장, 남의 자녀, 남의 성공, 남의 행복, 그런 것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매번 부족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비교는 경쟁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 그렇게 나를 평가합니다. 비교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일까요? 남보다 가진 게 적다고 느낄 때일까요?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일까요? 아닙니다. 비교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은 내가 충분히 애썼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무가치해 보일 때입니다. 내가 버텨온 날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입니다. 비교는 남의 삶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단순하게 줄여버립니다. 남의 삶은 성공한 것만 보입니다. 남의 삶은 잘된 것만 보입니다. 남의 삶은 빛나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삶은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내 삶은 못한 것만 보입니다. 내 삶은 어두운 것만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애써온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남의 삶은 크게 보이고 내 삶은 작게 보입니다. 남의 삶은 풍성해 보이고 내 삶은 빈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아픕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무가치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애썼고 그제도 버텼고 지난주도 견뎠고 지난달도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뭐가 남았나? 그래도 뭐가 달라졌나? 그래도 뭐가 나아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했음에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애썼음에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버텼음에도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애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빠르지 않았어도, 크지 않았어도 애썼습니다. 멈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그 시간들을 지웁니다. 살아온 시간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애써온 흔적이 남지 않게 만듭니다. 버텨온 날들이 무의미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왜 고통의 뿌리로 보셨을까요? 불교에 있어서 비교는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비교는 아상의 문제입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기준을 고정시키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나를 정의하는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가? 저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좋은가? 저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쁜가? 저 삶은 내 삶보다 나은가? 저 삶은 내 삶보다 못한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쪽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기준 삼아 나를 평가하는 순간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잃어도 더 많이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겨도 불안하고 저도 괴롭습니다. 이기면 언제까지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하고 지면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괴롭습니다. 비교는 남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는 틀 안에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그 틀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해. 그렇게 틀이 좁아지면서 나는 점점 답답해집니다. 숨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냥 있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높다고 여기거나 같다고 여기거나 낮다고 여기는 자, 그는 그로 인해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높음도 같음도 낮음도 없다. 비교는 높고 낮음을 만듭니다. 우월과 열등을 만듭니다. 이김과 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긴 것 같다가 내일은 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높은 것 같다가 내일은 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 내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칩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남을 이기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비교합니다. 지금 이 삶이 괜찮다는 확신이 없을 때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행복한 걸까? 그렇게 남의 삶을 보며 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삶으로는 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순간 내 삶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부족함도 아닙니다. 비교는 지친 마음의 신호입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할 만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믿을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여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비교한다고 했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날까?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쳐서 하는 겁니다.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못나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렇게 비교할 만큼 지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많이 지쳐 있었구나. 아, 내가 많이 불안했구나. 아, 내가 확신이 필요했구나. 그 정도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지금 이쯤에서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도 됩니다. 비교는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비교를 멈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할수록 더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비교하지 않는데 나는 왜 비교할까? 이것도 비교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추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 사람은 이미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바꾸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남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버텨온 시간이 보입니다. 남의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멈추지 않고 살아온 날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살았고, 그제도 살았고, 지난주도 살았고, 지난달도 살았고, 작년도 살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남과 비교하며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많이 버텼습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아도 자책은 멈출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그런 자책은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또 시작됐구나. 마음이 또 불안한가 보구나.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 정도만 알아차려도 자책은 줄어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는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가 참된 평화를 얻는다. 비교하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비교할 만큼 지쳐 있었던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불안했구나. 확신이 필요했구나.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책을 내려놓는 것.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해라는 틀을 내려놓는 것. 그때 마음은 조금 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리와 패배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이기고 지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긴 것 같다가 내일은 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선 것 같다가 내일은 뒤처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비교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비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비교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더라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더라도 살아온 시간을 지우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더라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못났어.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남의 속도는 남의 것이고 내 속도는 내 것입니다. 남의 기준은 남의 것이고 내 기준은 내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고 섞어버리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순간 내 삶은 항상 부족합니다.
남의 속도로 내 걸음을 재는 순간 내 걸음은 항상 느립니다. 남의 성취로 내 성과를 비교하는 순간 내 성과는 항상 작습니다. 그러니 나누면 됩니다. 남은 남, 나는 나. 그렇게 나누면 비교는 조금 약해집니다. 비교가 일어나더라도 덜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부니까야 했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비교는 항상 과거나 미래를 봅니다. 저 사람은 이미 저기까지 갔는데 이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비교할 수 있고, 모레도 비교할 수 있고, 다음 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하더라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하더라도 살아온 시간을 지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하더라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비교가 또 시작됐구나. 마음이 불안한가 보구나.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 정도만 알아차려도 자책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너무 오래 스스로를 남과 비교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스스로를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됩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 없어도 자책은 멈출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완전히 버릴 수 없어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불안했구나. 많이 지쳤구나.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아. 비교가 멈추지 않아도 자책은 멈출 수 있어. 남과 나를 나누지 못해도
나를 깎아내리지는 않을 수 있어. 비교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남의 삶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남과의 경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와의 싸움을 멈추는 것.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은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비교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더라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더라도 살아온 시간을 지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비교하며 지친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봅니다. 비교가 또 시작됐구나. 많이 지쳐 있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비교가 멈추지 않아도 나를 잃지 않으면 돼. 나는 여기까지 왔어. 이제 조금 쉬어도 돼. 그 한마디면 됩니다.